이제 문제를 좀 내드렸어요. 그래서 인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내드린 10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뭐 다 맞았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하고 또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죠. 지난주에는 뭐 첫 시간이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를 이제 보시는데 법률행위 종류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고요. 자, 교환을 연결했습니다. 교환, 채권행위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것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 자,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는 맞아요. 근데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이제 해제가 단독행위 문제에서 자주 이제 지문으로 만들어내는데, 요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합의 해제가 나오는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이 되죠. 합의를 해제했다는 얘기고. 이건 앞에 계약자가 붙었다고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니까 단독행위가 돼요. 자, 그럼 2번이 틀렸죠. 처분행위는 이건 이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죠. 여기 지금 지상권 그러니까 물권이고 설정하는 행위니까 물권행위가 맞죠. 그러니까 처분행위 맞고. 자, 유상행위 임대차, 무상행위 증여 뭐 기본적인 얘기고 이 두 가지 다 재산을 뭐 한다? 출연한다. 출연행위가 되겠죠. 특히 이제 무상행위라고 해서 비출연행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겠고 2번은 이제 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런 얘기죠. 자, 1번이 되겠네요. 소유권 포기, 그다음에 뭐 유언 대표적인 거, 또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동상이 치치치치 해해, 치치치 해동 맞죠? 자, 3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농취증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틀렸고. 자, 탈세 목적으로 한 중간생략 등기가 언제나 무효다. 그건 아니죠. 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법을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단속 규정이 되죠. 이걸 위반했다. 유효입니다. 근데 딱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언제나 무효다. 그러니까 틀렸고. 계약 성립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졌다. 후발축 불능이겠죠? 후발축 불능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이런 게 보여야 되겠죠.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자, 이 동기에 불법이 있던 동기에 착오가 있던 일단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이제 이것은 법률행위에 포함된다. 표시가 된 동기가 있으니까 이게 사유서에 반한다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 5번은 허위로 근저하권 설정 등을 했다. 이건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4번 반사일서 법률행위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업권은 뭐 아닐 거고요. 보험계약 맞죠. 변호사 나왔어요. 그럼 민사냐 형사냐 고르라고 그랬고 민사니까 아니죠. 자, 허위 진술은 뭐 통상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 없이 대가 받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골라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딱딱딱딱 잡혀져야 돼요. 키워드를 잡아서 니은 리을 찾으면 되죠. 3번. 역시 5번. 반사일서 법률행위가 아닌 거. 자, 이제 소송에서 증언 조건으로 그랬어요. 증언 나오면 아까는 허위 진술은 이것은 뭐 통상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반사회적 행위지만 증언은 대가 받기로 한 것이 다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 수준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걸 따지라고 그랬죠. 넘었네요. 반사회적 행위 맞겠죠. 자, 2번은 도박인데 도박은 다 반사회적이다. 근데 아닌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무 변제 약정까지만 나왔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인데 자, 채무자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자, 채무자 부동산을 채권자가 처분하기로 대리권 수여받았다는 거죠. 거기부터는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그걸 토대로 선의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자, 2번이 되겠죠. 자, 부척관계 나왔고 부척관계는 유지하려는 것은 반사회적인 거고 끝내려는 것은 반사회적이 아닌데 뒤에 보니까 종료하고 해제가 연속해서 나왔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자, 유지하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 맞다. 4번이야 뭐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뭐 죽기로 하는 거 반사회적이 있고 변호사 나오고 형사사건 나왔으니까 반사회적 맞아.
자, 6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찾아라 그러면 법률 행위 당시가 되겠죠.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라 1번이 틀렸네요. 자, 무효는 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 그건 뭐 당연히 하나의 가치 관념을 얘기하는 거고, 보험계약도 나왔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맞았고요. 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자, 7번은 이중매매 문제죠. 그래서 갑이 자기의 X부동산을 을한테 팔아놓고 자, 중도까지 받고 이걸 병한테 또 팔았다. 자, 그런데 여기 적극가담 얘기가 나오니까 무효인 걸 기초로 해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 무효인 이중매매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매수한 사람의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즉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보고하고, 두 번째는 얘가 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서 제3자에게 등기가 됐을 때 이 사람 서원이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아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자, 직접 요 병해 등기 맞서 청구하거나 직접 자기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요런 짓 한 사람 자기가 지금 먼저 샀는데 자기 손해가 났죠. 그래서 병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뭐 채권자 지속권이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두 가지 찾으면 돼요.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런 거 없죠.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고요.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 된다. 자, 1번 갑을 대위에서 행사한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이것도 되고요.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이거대로 류를 찾으면 되겠죠. 자, 2번 하여간 우리 시험은 어딘가에 답은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는 게 문제가 돼요. 8번 불공정 법률행위 이제 옳은 것 그랬죠. 불공정 법률에서 대리 나오면 궁박, 경솔, 무경험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 문제죠. 자, 궁박이 나왔어요. 그럼 비읍이 나와야지. 대리 틀렸죠. 이건 본인, 넌 대리. 자, 무상행위는 불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불공정 행위가 달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경매도 안 되죠.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다 입증을 해줘야 된다. 자, 4번 무경험이란 하고 이제 무경험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특정 영역에서 거래 일반에서 거래 일반. 거래 일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경우를 말한다. 거꾸로 들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토지 매매가 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래요. 자, 그럼 역시 무효도 절대적 무효니까 이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5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9번 역시 불공정 법률행위. 자, 1번 궁박은 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꼭 궁박이 경제적 궁박으로 제한되지는 않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요건을 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신적, 심리적 궁박 상태도 포함이 된다. 불공정 법률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해당하는지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냐? 법률행위 당시.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것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판사들이 잘 쓰는 거 일반인의 사회 뭐에 따라서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매 가격하고 시가와의 차익이 몇 배가 돼야 불공정이다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구체적인 사건마다 소송 들어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이 누군데? 판사. 판사가 가장 일반인으로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죠. 4번 틀렸고 부재소 합의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4번이 됩니다.
10번 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는데 이건 차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건 차고 문제 아니에요. 오늘 지금 차고 배우실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뭘 했어요? 합의가 됐는데 이게 왜 차고야?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다가 지번을 착각해가지고 Y토지를 기재한 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O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사례 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에는 Y토지로 기재가 돼 있지만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가 이미 됐죠. 의사가 일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거예요? X토지에 대해서 성립되고 그 매매 계약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건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죠? 자,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결론만 하시면 다 풀어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법적 사고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을명의로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럼 찾아보면 1번 을은 Y토지 소유권 취득했냐 못했냐고 얘기했는데 또 등기만 되면 다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지. Y토지는 매매계약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등기됐다고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등기는 무효인 거지요. 맞았고. 그럼 X토지는 매매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역시 을은 X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3번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거기 맞아.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매매계약이 성립만 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인정이 되는 거죠.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지. 자, 3번이 되는 거죠. Y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나 취소니 무효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오 취소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측면으로 하든 이 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또 물어보러 오고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러시더라고. 오피시 왜 원칙이지? 자, 그럼 당연히 갑은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됐는데 을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 등기 무효인 등기고 마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고요. 자, 을이 마소하지 않고 이걸 서은이 병행에게 Y토지를 자 팔아서 넘겼을 때 결국 그 서은이의 병이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얘기인데 자, 을의 명의 등기부터 아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을은 Y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이든 악이든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게 되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 좀 핵심적인 것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죠.